사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 부분이 어떤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리적인 함정부터 시작해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지주택 피해 사례, 너무나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금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그런 정보를 얻으시려고 구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산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룰 생각인데, 사실은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을 적시성 있게 제공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적해서 봐보니까 책을 한 12권이나 썼더라고요. 공저도 좀 많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런데 제가 썼던 책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정책에 대한 책을 썼던 게 되게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이게 2019년 말에 썼던 건데, 코로나 이전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랑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이 여기 다 들어있고, 이명박 정부 때 썼던 대책부터 이제 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펼쳐지면서 완전히 예상과 다른 시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를 정리하는 거는 가장 이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책과 관련한 이런 책을 많이 썼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너무 과열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망을 담은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되거나 대침체가 됐을 때는 그때는 기본부터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20년에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부동산 블로거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입문을 할 때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서 그냥 기초 도서 중에 하나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표지 디자인 하셨던 분이 이창욱 실장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도서 디자인에서는 되게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인데, 표지를 이렇게 예쁘게 뽑았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나름 감성 높게 이제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좋아해 주셨고요. 이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부동산부 첫벌은 집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집이 몇 채가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서 또 입지하고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입지랑 상품이 무엇인지, 또 주택은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과 시장의 관계를 요약해서 썼고, 또 청약,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세금,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2020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아웃데이트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새로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라는 책을 공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책은 이제 11명이 공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건대부동산대학원을 다녔고 지금은 부동산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건대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그 석사들 중에서 부동산 각 분야별로 청약, 그리고 정책, 금리, 경매, NPL, 설계 도서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코리빙 하우스, 그리고 G산업센터,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상업용 시설, 이 분야별로 약 11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넓이도 넓히고 그리고 깊이도 더 깊게 하되, 대신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으면은 그분들이 글 쓰는 스타일이 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그 리라이팅을 통해서 더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기초 도서를 하나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라는 거고, 이름도 그래서 제가 아니라 건대 실전투자회라는 건실투 이름으로 냈어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저 개인 최상욱하고는
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요즘 기준으로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초 도서를 좀 쓰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쓴다는 거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어떻게 보냐,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은 또 위험한 부분이냐, 위험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11명의 전문가들의 글들을 엮어서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냈습니다.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청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청약 제도에 대해서만 과거에 좀 썼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청약을 넣는 방법, 입주자 공고문 보는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모델하우스 모형을 보면서는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당첨된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양권 전매가 어쨌든 2023년 1월 3대칙 이후로는 열렸기 때문에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도 사잖아요. 그리고 주택 청약의 단점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약 부분이 책의 3분의 1 이상이 할애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깊게 할애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약이 올해부터는 더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청약 책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청약과 관련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고수처럼 아파트 도면을 읽는 방법, 모델하우스에 반대로 현혹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전용, 공용,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같은 평형이어도 이제 면적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파트 평면도 이제 유행을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평면의 과거 유행들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로 가고 프랍테크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어플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분야별로 무조건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 부분이 어떤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리적인 함정부터 시작해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지주택 피해 사례, 너무나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금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요. 제가 썼던 이런 정책, 요즘에 우리 채널에서 정책을 다루면은 정책이 어렵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면은 이해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랑 같이 일하는 뭐 2030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부동산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막상 그분들은 또 자가주택 아니면 임차주택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또 부동산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주거로 임차를 선택하는 거에 좋은지 이런 거를 제가 오프에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포함해가지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결국 다 보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은 두께가 384페이지나 됩니다. 평균 책보다는 1.3배 이상 더 두껍고요. 이 책은 책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22,000원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점에서는 10% 할인 받으니까 19,800원이 되겠죠. 19,800원대에 살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채부심 채널에서 이 책을 공급하는 이유는 읽으면서 우리 채널이랑 색깔이 완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기초도서로서 아무런 그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실 때 기초부터 이제 짚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기초부터 하다 보면 점점 더 넓은 영역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20년, 21년 그때 유포리아 시절에 부동산 유포리아라고 하면은 포모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돌이켜보면 많은 부동산 실패를 하셨던 분들은 그 유포리아 상황 속에서 위험을 잘 체크하지 않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채 등 떠밀려서 투자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반대로 이제 위험을 항상 내재화했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유포리아가 만연하면은 그게 정말 버블의 정점일 수도 있다는 균형론적 사고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전반적으로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포모도 현재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고요.
뭐 작년 7, 8월에 강남에 조금 포모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특히 지방 부동산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조용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정책이 올해 정치적인 그런 환경을 봤을 때 그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과거에 지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써왔는지 하고 역설적으로 부동산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거랑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통해 가지고 기초부터 좀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스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낮아지고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택은 이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존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거주 공간을 선택하거나 그게 매매든 임차든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새 집이라는 거를 한번 청약을 통해서 받아보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가 한국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공부하지 않고 이 청약 좋다 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갑자기 덤탱이 쓰는 것보다는 제도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공부를 하고 스스로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공부를 많이 할 시기인 것 같고요. 책을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쓰기보다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전문가를 불러서 쉽게 쓰게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책을 냈다고 생각해서 오늘 채부심 코너를 통해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명이 모여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지식을 담아가지고 끝까지 다 적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개인들이 여러 리스크 사례라든가 뭐 좋은 사례도 있지만은 보통 책은 막 좋은 사례만 넣잖아요. 잘 돼가지고 뭐 몇십 세에 몇 억 벌었고 막 이런 얘기들만 있는데 우리 책은 그런 건 없고요. 이 부분이 정말 안 됐을 때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제가 남의 책이 아니라 제 책을 좀 소개를 했는데 채부심도 그동안 책을 좀 많이 썼는데 제가 쓴 것 중에서도 애착이 가는 것들이 있고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3개를 이제 소개를 했고요. 기초도서는 앞으로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을 읽으시면 되는데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올해를 지켜보면서 어떤 내용을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어땠는지는 충분하게 그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이 지금 자산으로서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높은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럴 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부심에도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그 난방기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난방기로 쓰고 있는데 직풍을 맞으면은 좀 건조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하고 있는데 공조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저를 달아서 직풍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사무실이나 자기 책상 자리마다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에버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열풍기가 아니고 카본 히터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를 키자마자 바로 따뜻한 복사열이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조선시대 삭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일부러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좀 잘 보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 발밑에 옆에 내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기 발밑에 그 상판이 무릎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커피 같은 걸 올려놔가지고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또 좀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가격이 원래는 15만 9천 원이었는데 저희 채부심에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7만 9천 원. 거의 사실상 반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뭐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히터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에버홈에서 이 가습기가 있는데요. 이 가습기는 이것도 판매 가격이 7만 4천 원짜리 가습기인데 이거를 같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9천 원에 이제 요 카본 히터하고 그리고 가습기를
같이 주는 패키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처럼 사무실 작업이 많거나 또 실내 난방이나 열풍이 너무 세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본 히터랑 같이 가습기를 세트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합쳐서 원래는 20만 원도 넘는 가격인데 지금 79,000원에 74,000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성비가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구성으로 이제 열기와 습도를 다 챙기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화이팅입니다.